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학생들이 공부를 방향을 좀 틀려서 굉장히 어렵게 공부하는 친구들인데 어렵지 않아. 내가 뭘 가르칠 건지 지금부터 얘기해 줄게. 우리는 지금부터 뭘 배울 거냐면 원자의 생성 과정을 배울 거야. 뭘 배울 거라고? 원자 생성. 그러니까 우리는 원자의 생성 과정을 배우고 있는 거야. 지금 이걸 배우는 거야. 알겠니? 그럼 원자 생성 과정 중에 뭘 배운 거야? 수소 있지, 수소. 헬륨 있지, 헬륨. 그래서 우리는 우주에서 빅뱅 이후에 온도가 낮아져서 무슨 원자가 생성됐어? 수소와 헬륨이 만들어졌지. 그럼 봐라. 우리가 맨 처음에 배울 때 지구상에 존재하는 원자는 약 103가지에서 118가지 정도 있다 그랬어. 그러면 이 수소와 헬륨보다 무거운 원자는 어디서 만들어지게? 지금 나는 그걸 가르치겠다는 거야. 그럼 너희들의 주제는 뭐냐면 이제부터야. 여기 전까지는 빅뱅을 통해서 만들어졌지. 그러면 이 수소와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 이 수소와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는 어디서 만들어지느냐가 이번 수업의 주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제가 뭐야 지금? 수소,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는 어디서 만들어져? 지금 난 그걸 가르칠 거야. 다시 주제가 뭐야? 수소와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는 어디서 만들어져? 알겠니? 근데 겁나 쉬워. 어디서 만들어진다? 지금 할게. 수소와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는 어디서 만들어지는 거야? 별에서 만들어지는 거야. 별. 그럼 무슨 소리인지 봐. 잘 봐. 아까 우리는 우주가 빅뱅 후 원자가 형성됐고 그 원자가 뭉치고 뭉쳐 있는 데를 배운 거야. 우리는 그걸 뭐라 부르는 거야? 그걸 뭐라 불러? 그렇지, 성운. 됐니? 이렇게 우주에 쫙 뭐가 끼어 있는 것처럼, 먼지가 끼어 있는 것처럼 배우는데 얘의 이름을 뭐라 불러? 성운이야. 됐니? 하늘에 떠 있는 걸 구름. 됐니? 구름은 무엇이 뭉쳐져 있는 거야? 수증기들이 뭉쳐 있는 거야. 근데 우주에 떠 있는 구름. 됐니? 이게 한자로 구름 문자야. 성자는 한자로 별성자야. 별을 만들어내는 구름. 별을 만들어내는 구름 성운이라는 뜻이야. 그러면 우리가 배운 건 그러면 이 성운은 무엇으로 되어 있는 거야? 수소와 헬륨으로 되어 있겠지. 그러니까 우주에 있는 성운들은 다 뭘로 되어 있는 거야? 수소와 헬륨으로 되어 있어. 그 수소와 헬륨 중에 누가 더 많아? 수소가 월등히 많지. 수소가 월등히 많은 거야. 질량비 몇 대 몇? 3대 1. 그래. 그러니까 이 성운은 주로 수소. 알겠니? 수소와 헬륨으로 되어 있지만 주로 수소야.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 다음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 성운의 크기야. 이 성운의 크기. 이 성운의 크기가 어마무시한 거야. 어마무시한 거야. 그래서 이 성운이 어느 정도로 크냐면 우리 태양계 질량의 100배도 더 큰 성운이 있어. 우리 태양계 질량이면 태양, 수금지, 화, 목토, 천해, 별 빼고 됐니? 그러니까 우리 태양계 질량보다 얘네들이 월등히 큰 애들도 있다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성운 그렇다고 해서 앵간한 조그만한 구름덩어리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야. 우리 태양보다도 몇십 배, 몇백 배 큰 성운들도 있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됐니? 자, 이제 성운 배웠어. 성운. 자, 갑니다. 진짜 중요한 거야. 이 성운 안에서 봐봐. 어디는 성운이 좀 많아. 어디는 성운이 좀 작아. 그러니까 같은 성운이더라도 알겠니? 어디는 그 성운을 구성하고 있는 수소와 헬륨이 많이 있는 데가 있고 어디는 수소와 헬륨이 좀 적은 성운도 있겠지. 자, 봐. 같은 구름인데 수증기가 많은 구름도 있고 수증기가 적은 구름도 있지. 니네가 수증기가 많은 구름을 뭐라 그래? 그래, 먹구름. 과학적으로는 저군형. 알겠니? 수증기가 적은 구름도 있지. 그걸 뭐라 그래? 뭐 새털구름, 그래, 새털구름 뭐 이런 걸 측문형이라고도 한단 말이야.
또 어떤 건 시커멓지. 왜? 수증기가 너무 많아서 뒤에서 오는 빛을 다 막아버린 거야. 그래서 까맣게 보이는 거고. 알겠니? 빛을 통과시켜서 하얗게 보이는 것도 있듯이 우주의 성운은 허옇게 보이지만 어디는 성운의 밀도가 크고 어디는 성운의 밀도가 작아. 그 중에 어디? 성운의 밀도가 큰 곳. 성운의 밀도가 크면 잘 봐야 돼. 여기에 있는 입자들이 수소와 헬륨이지? 주로 수소야. 수소와 헬륨이지? 주로 수소야. 수소와 헬륨이지? 주로 수소야. 얘네들끼리 뭐 하겠어? 그렇지. 서로 잡아당기는 무슨力생겨? 인력이 생겨. 걔네들끼리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 생기는 거야. 그 성운에서, 선생님, 착각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던데, 선생님한테 질문하는 친구들이. 성운 하나에 이런 것들이 몇 개 생길까? 많이 생겨. 왜? 밀도가 큰 데는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긴단 말이야. 많이 생겨, 밀도. 여기도 밀도가 커? 그럼 여기서도 생기고, 여기서도 생기고, 여기서도 생기고, 여기서도 생기고. 그러니까 성운 내에서 수소와 수소끼리 만유인력에서 뭉치고 뭉친단 말이야. 성운 내에서도 뭉치는 개수들이 어때야 돼? 많이 생겨. 많이 생긴다고. 조심해. 성운 하나에 저런 게 생기는 게 하나가 생기는 게 아니라 많이 생겨. 어디서 생겨? 라고 물어보면 성운 내 밀도 큰 곳에서 생겨. 여기까지 됐니? 그러면 이제부터 문제가 돼. 바로 어떤 문제가 되냐면 여기서 얘네들이 뭉치지? 여기서 뭉치지? 여기서 뭉치지? 그럼 이 내부의 온도는 올라갈까? 내려갈까? 올라가. 밀도가 커지면 중심 온도는 올라가. 여기 태연이가 있지? 선생님하고 태연이 거리가 이 정도 된단 말이야. 근데 태연이하고 선생님하고 점점 가까워져. 점점 가까워져서 점점 가까워졌어. 됐니? 그러면 어떻게 돼? 우리가 가까워지면 추워져, 더워져. 더워지는 거랑 똑같은 원리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넓게 퍼져 있는데 우리가 중간에 중심으로 해서 모여봐. 우리가 한 점을 중심으로 해서 다 모이면 우리의 중심 온도는 뭐가 똑같아? 어떻게 되겠어? 올라가겠지. 그거랑 똑같은 원리야. 그래서 밀도가 커지면, 물질의 밀도가 커지면 중심 온도도 올라가는 거야. 그게 포인트야. 그래서 여기에 중심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야. 요게 포인트라고. 잘 봐. 그러면 여기에 중심 온도가 올라가지. 올라가서 어느 정도가 되냐면 약 1000켈빈 정도가 돼. 1000켈빈. 약 1000켈빈이 되면 여기서 갑자기 빛이 나. 갑자기 빛이 난다니까? 1000켈빈 정도 되면 갑자기 빛이 발생해. 그러면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럴까? 여기서 용을 잘 써야 돼. 됐니? 그걸 뭐라 그럴 거냐면 원시별이라 그래. 자, 여기서 중요한 거야. 나 받아. 여기서 우리 용어 하나 정리하고 가야 돼. 원시별이 만들어졌는데 원시별은 별일까 아닐까? 별이 아니어야 돼. 알겠니까? 우리가 별 그러면 조금 이따 따로 얘기할 거야. 원시별은 이 입자들이 가까워져서 온도가 올라갔지. 그래서 한 1000켈빈 정도가 되면 빛이 발생했지. 그래서 빛이 났지. 그런데 빛이 나니까 우리가 이름을 붙여준 거야. 빛나네, 별이네. 근데 뭉쳐서 만들어져서 그냥 저걸 원시별이라 그러는 거야. 별이 아니야? 아니야. 그러니까 별의 축에 끼는 게 아니라 빛이 나서 이름을 별이라고 붙여준 거야. 알겠습니까? 자, 원시별에 잘 봐. 에너지원을 쓰세요. 그렇게 나와. 1000켈빈 됐지? 원시별. 됐습니까? 에너지원. 자, 쓴다. 요거 굉장히 중요해. 바로 뭘까? 에너지원. 왜 빛났냐고 묻는 거지? 바로 뭐 때문이야? 중력 수축 때문이야. 아까 우리가 수축되는 거 뭐라 그랬지? 만유인력이라 그랬지? 그 만유인력을 다른 표현으로 뭐라 그러는 거야? 우리가 중력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뭐 되는 거야? 가까워지겠지. 가까워짐으로 해서 온도가 올라가겠지. 그래서 빛이 나는 거야. 됐습니까? 이걸 과학적으로 설명해주면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 수도 있는데 한번 해줄 테니까 이해 안 되면 그냥 넘어가. 중력 수축이야. 그러니까 이게 원시별의 에너지원이야. 혹시 중력 수축이 뭐냐고 물어보거나 원시별의 에너지원을 쓰세요. 그럼 중력 수축이야. 그럼 무슨 뜻인지 잠깐만 설명해 줄게. 이건 조금 너희들이 이해하기 힘들겠는데 봐봐. 자, 여기 입자가 있어.
여기 입자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겠지. 분필 봐. 떨어지겠지. 그럼 이 떨어진 분필은 에너지가 커져, 작아져? 작아진단 말이야. 무슨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가 작아지는 거야. 물론 운동 에너지가 커져. 그래서 떨어지는 애들은 어떻게 돼야 돼? 포텐셜 에너지가 작아지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무슨 에너지 전환되는 거야? 운동 에너지 전환되는 거지. 마찬가지야. 여기 있는 입자들, 여기 있는 입자들, 여기 있는 입자들, 얘네들 이들이 중력 수축이 되면 무슨 에너지가 줄어드는 거야? 그렇지. 포텐셜 에너지가 줄어드는 거야. 그 포텐셜 에너지가 줄어든 만큼 뭐가 발생하는 거야? 빛이 발생한 거야. 알겠니? 운동 에너지가 커지는 게 아니라 빛이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야 돼? 중력 수축이 원시별의 에너지원이야. 너희들 그런 것까지는 몰라도 되는데 혹시 궁금할까 봐 알려줘 봤어. 알겠습니까? 다시 원시별이 뭐야? 성운 내. 어디서? 이게 중요해. 어디서? 밀도가 큰 곳에서. 입자들이 서로 당겨져서 뭉쳐서 온도가 올라가. 온도 되게 중요해. 몇 켈빈 정도 되면? 그렇죠. 1000켈빈 정도 되면 빛이 나. 그걸 우리 뭐란다고? 원시별. 하나의 성운에서는 몇 개의 원시별이 만들어져? 겁나 여러 개의 원시별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건 별 아니다. 됐죠? 그 다음에 자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별에서 원자가 만들어질 예정인데 아주 중요합니다. 별에서 원자가 만들어질 예정인데 봐봐. 성운이 만들어졌지. 원시별이 형성됐지. 그럼 이제 여기까지 된 거야. 성운은 계속 수축해서 온도와 밀도가 높은 상태의 기체가 되고 내부의 밀도가 높아지면서 원시별이 만들어요. 여기서 내부의 밀도가 높아졌다는 말은 무슨 뜻이야? 우리가 점점 가까우니까 중심 밀도가 높아진 거야. 그래서 온도가 올라갔다는 말이고, 아까 했지. 수소와 헬륨으로 구성되어 있는 성간 물질의 밀도가 높은 곳, 성운 내에서 밀도가 높은 곳에서 중력이 커져서 수축이 일어나서 성운이 형성되고, 뭐 이건 뭐 성운, 이게 성운 자체인데 뭐. 됐어요? 거기서 뭐가 만들어져서 원시별이 만들어진다. 원시별의 에너지는 뭐라고? 중력 수축이야. 자, 별의 탄생이야. 자, 이제 여기서 되게 중요해. 그러면 여기 온도가 얼마가 된 거야? 1000켈빈이 됐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중력 수축이 일어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중력 수축이 일어나. 됐니? 그러면 이제 그거 배우러 가는 거야. 중심 온도가 1000만 켈빈 이상이 된다. 중심 온도가 얼마? 1000만. 아까 원시별은 몇 켈빈이었어? 1000켈빈. 별은 1000만 켈빈 이상이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 그거 배우러 갈 거야.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바로 수소의 핵융합이 일어나는 거야. 그럼 수소의 핵융합이 일어나면 그걸 별이라 그러고 우리는 됐니? 그 별의 이름을 뭐라 그러냐면 주계열성이라 그래. 됐죠? 괜찮아? 잘 봐. 아직 말하기 어려워. 잘 봐. 별, 여러분들 별이 있는데 별은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켈빈 이상이 되면 4개의 수소 원자핵이 융합해서 1개의 헬륨 원자핵이 형성되고 에너지가 방출되고 수소 핵융합이 일어난다. 별은 일생의 대부분 수소 핵융합에서 에너지가 방출된다. 별은 내부 압력과 중력 평형을 이뤄서 별의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뭐 이렇게 써 있어. 어려운 말이야 너희들한테는. 됐니? 자 간다. 자 시작해. 봐봐. 여기에 뭐 있어? 수소. 잘 봐. 여기에 뭐 있어? 수소. 잘 봐야 돼. 나 봐. 이해하고 나중에는 외우겠지만 이해하고 외우는 거야. 됐니? 여기에 수소들이 있는 거야. 선생님 수소들을 그린 거야. 근데 지금 아까 그 성운 중심이야. 그럼 이 새끼들의 온도가 올라가. 지금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라고? 온도가 올라간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야. 자, 온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 얘네들의 뭐가 커져? 운동 에너지가 커지지. 입자의 운동 에너지는 됐니? 온도에 비례한다 그랬잖아. 다시 입자의 무슨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는 뭐에 비례한다 그랬어? 온도에 비례. 그럼 얘가 약 1000만 켈빈 정도 돼. 그럼 얘가 1000만 켈빈 되면 얘네들의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되겠어? 엄청 커진다고. 그러다가 얘네들이 운동 에너지가 엄청 커진다는 건 얘네들이 운동한다, 움직인다는 거지. 얘네들이 움직인다는 거지. 얘네들이 움직인다는 거지. 얘네들이 움직인다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이 가서 빵! 하고 모아버린 거야? 충돌하는 거야. 다시 한번 해볼까? 얘네들이 분필이지.
온도가 올라가지. 그럼 온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야 돼? 빨라지겠지. 가다가 지금 분필이 칠판하고 부딪혔지. 부딪힌 다음에 어떻게 된 거야? 깨졌지. 왜 깨졌을 것 같아? 그래, 분필의 운동 에너지가 너무 작아서. 너무 작아서. 내가 뭐 힘이 얼마나 세겠냐? 분필 던지면 깨지지. 근데 만약에 봐. 선생님이 이 분필을 어마무시한 힘, 거의 무한대의 힘으로 집어 던지면 분필은 깨질까 안 깨질까? 안 깨져. 안 깨지고 어떻게 돼? 가서 박혀. 가서 박혀. 깨진 건 선생님이 분필을 당기는 힘이 작아서 그런 거야. 알겠니? 근데 만약에 힘이 무한대로 큰 힘으로 쏘면 어떻게 돼? 박혀. 선생님 총 쏘면 얘 박히겠지, 총알이. 총알이 가서 왜 칠판에 가서 박히겠어? 그래, 분필, 총알의 운동 에너지가 너무 커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총알도 내가 집어 던지면 어떻게 되겠어? 맞고 튕겨나와. 내 말 이해 갔어? 즉, 지금 1000만 켈빈 정도 되면 이 수소와 수소 사이의 운동 에너지 너무 크지? 그래가지고 가서 빵! 하고 충돌해서 맞고 튕겨나오는 게 아니라 맞고 빵! 하고 뭐 해버려? 결합해버려. 결합해버린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왜? 온도가 높아서. 알겠니? 그러니까 선생님이 총알 속도 이상으로 얘를 쏘면 박히듯이 얘네들이 1000만 켈빈 이상 되면 얘네들이 박혀. 그러면 엄청난 일이 일어나. 이건 나중에 화학적인 건 나중에 배워. 왜냐면 물어보면 어디 많이 갔다 와야 돼. 그래서 봐. 수소니까 뭐야 이거 수소니까 양성자 하나, 수소니까 양성자 하나. 양성자만 그려. 전자는 안 그려. 수소니까 양성자 하나겠지. 그럼 4개의 양성자겠지. 얘가 빵 하고 충돌이 되면 됐어요? 충돌이 되면 양성자 2개와 중성자 하나짜리가 되는 거야. 양성자 2개와 중성자 하나짜리인데? 그럼 얘는 누구야? 헬륨인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1000만 켈빈이 되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선생님 나 봐야 돼. 1000만 켈빈이 되면 수소 원자 4개가 충돌을 한다고. 내가 아까 보여서 빵 하고 충돌한다 그랬지. 그래서 튕겨나와 안 튕겨나와? 안 튕겨나오고 결합한다 그랬지. 결합하는 걸 우린 뭐라 그래? 과학적 용어로 융합. 융합을 해버리는 거야. 온도가 너무 높아서. 그랬더니 뭐가 만들어졌어?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면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면 쟤 누구야? 헬륨이잖아. 그지? 헬륨이 만들어진 거야. 근데 선생님 친구 중에 아인슈타인이라는 애가 있어. 걔가 어마무시한 걸 알아냈지. 뭐 알아냈어? 질량은 에너지로 바꿀 수 있어. 에너지는 질량으로도 바꿀 수 있어. 그걸 질량 에너지 뭐라 그래? 등가 원리라 그래. 등가는 무슨 뜻이야? 이꼬르 라는 뜻이야. 알겠니? 너희들은 나중에 배운다 그래서 그냥 이건 너희가 하고 넘어가는 거야. 왜냐고 물으면 나중에 배워. 물리할 때. 됐니? 그래서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에너지는 질량과 등가한다 그랬어. 근데 질량이 에너지로 바뀌거나 에너지가 질량으로 바뀔 때는 1대1로 바뀌지 않지. 이 말을 조심해. 봐봐. 지금 1달러라는 돈이 있어. 1달러는 한국 돈으로 바꿀 수 있어 없어? 1달러 한국 돈으로 바꿀 수 있어 없어? 바꿀 수 있지. 그럼 1달러가 한국 돈으로 바뀔 때 1원이야? 1달러가 1원이면 전 세계에서 제일 재벌이 대한민국이 알겠니? 근데 1달러는 1원이 아니지. 얼마야 그러면 지금? 약 1,400원이야. 그럼 1달러는 얼마가 돼야 돼? 얼마를 곱하면 돼? 1,400원을 곱하면 되겠지. 됐니? 그럼 10달러면 1,400원에다 10 곱하면 되겠지. 이런 식인 거야. 그러니까 달러가 원화로 바꿀 때, 원화가 달러로 바꿀 때 1대1이 아니라 같은 돈인데 서로 바뀔 수 있는 거잖아. 근데 1대1 아니지. 상수값 얼마가 있어야 돼? 1,400이라는 상수가 있어야 되겠지. 마찬가지야. 아인슈타인이 질량은 에너지로 바꿀 수 있고 에너지는 질량으로 바꿀 수 있는데 이 두 새끼가 1대1로 전환되진 않아. 그럼 상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상수가 얼마야? 빛의 광속, 빛의 속도, 광속의 제곱이라고. 광속의 제곱이라고. 별로 중요하진 않아. 이거는 그냥 이건 상수니까.
됐어요? 그러니까 잘 봐. 지금도 어마무시한 거 배울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에너지는 델타 M이 질량이야. 델타 M. 델타는 앞에 델타를 쓰는 건 변화. 요게 변화라는 뜻이야, 변화. 됐니? 그래서 에너지는 질량의 변화에다가 빛의 속도를 제곱하면 되는 거야. 잘 봐. 여기까지만 해야 되니까. 수소가 핵융합이 일어나지 질량이 감소해요.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야. 이게 아인슈타인에서 엄청난 걸 발견한 거야. 바로 뭐야? 질량이 감소하는 거야. 이것만 알면 되는 거야. 질량이 감소하는 거야. 그러면 질량은 감소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질량 보존의 법칙에서. 근데 질량이 감소했잖아. 그걸 아인슈타인이 해결한 거란 말이야. 아, 질량 감소할 수 있어. 대신 질량이 감소한 만큼 뭐가 나오는 거야? 에너지가 나오는 거지. 근데 봐. 이 에너지 값인데 얘 1g인데 빛의 상수야. 알겠니? 상수는 얼마야? 3 곱하기 10의 8승이야. 10의 8승이라고. 근데 그거의 제곱이지. 이거의 제곱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1g만, 여러분들 1g 있지. 1g만 에너지로 바꿔도, 이게 1이야. 1g만 에너지로 바꿔도 3 곱하기 10의 8승의 제곱이니까 얼마야? 10의 8승의 제곱이 얼마야? 16승이지. 16승이면 얼마야? 거의 무한이야. 그러니까 요 조그만한 1g, 요 조그만한 1g, 요 엄청나게 조그만한 1g만 에너지로 바꿔도 어때? 우리는 무한대의 에너지를 얻어 쓸 수 있는 거란 말이야. 그걸 우리가 만들어 쓰는 게 바로 뭐야? 핵발전이란 말이야. 그래서 아인슈타인 이후에 우리가 핵발전을 만들게 되고 핵폭탄을 만들게 된 거야. 질량을 뭘로 바꿀 수 있어서? 에너지로 바꿀 수 있어. 근데 이게 별에서 일어난다고. 수소 핵융합을 통해서. 잘 봐야지. 수소 핵융합을 통해서. 수소 원자 몇 개? 4개가. 헬륨 원자 몇 개 돼? 하나가 되지. 그러면서 질량이 어떻게 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질량이 줄어들어.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질량이 준다고. 그럼 질량이 줄어든 만큼 그 에너지 어디로 간 거야? 그 에너지 어디로 간 거야? 빛으로 발생한다고. 그래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별이 만들어야. 그 빛이 나는 거야. 별이 만들어진 거야. 이걸 별의 에너지 원이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별의 에너지 원은 뭐야? 수소 핵융합. 별의 에너지 원은 뭐야? 수소 핵융합. 아까 원시별의 에너지 원이 뭐였어? 중력 수축. 됐니? 별의 에너지 원은 뭐라고? 수소 핵융합이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별과 원시별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완전히 다른 거야. 별과 원시별은. 됐어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나와 있는 게 이거야. 원리를 설명한 거야. 수소가 핵융합되지. 온도가 높아서 몇 도가 되면 1000만 켈빈 이상이 돼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헬륨이 되지.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야? 질량이 줄어든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야. 질량이 줄어들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질량이 줄어든 게 어디로 가는 게 아니지. 질량이 줄어든 만큼 뭐가 나타나는 거야? 에너지가 발생한 거야. 그 에너지가 뭘로 발생하는 거야? 빛과 열로 발생하는 거야. 그러면 그게 우리 눈에 뭘로 보이는 거야? 별. 알겠니? 그 별의 이름을 이제 다르게 바꿔 그걸 주계열성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생활 속에서는 별이라 그러고 과학책에서는 별을 주계열성이라고 부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